예, 안녕하세요. 밴쿠버 살롱 찬양하는 밴쿠버 아저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교회 갔다 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고, 제가 이제 산책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노래 배워보고 소리 내보고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께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공연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시애틀에 공연을 보러 갔다 왔어요. 제목은 토스카. 예, 우리 한국의 테너인 이용훈 선생님께서 까라바도시 역으로 공연을 하시게 돼서 제가 작년에 한 9월달인가 10월달부터 이 공연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예매를 했습니다. 그 공연을 이제 가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이용훈 선생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우연스럽게 이용훈 선생님께서 부르신 찬양을 듣게 됐어요. 유튜브로. 그때, 와, 어떻게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하나라는 인상을 받고, 그때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외국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 지금 한국에 있는데 친구 하나가 이용훈 선생이라고, 그 선생님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로마에서 그때 까발루스카나라는 오페라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너무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노래하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꼭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그런 사운드라서, 그냥 보통 하시는 오페라도 오텔로, 트란도트, 일트르바토레 이런 약간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드라마가 있는 그런 역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연을 하셔서, 그저 제가 노래하고 제가 공부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애호가로서 굉장히 좋아라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라이브의 음악들은 어떤가, 라이브는 어떻게 노래를 하시는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가는데 여기서 시애틀까지 한 3시간, 그래 왕복 한 6시간 정도 되는 그래도 꽤나 긴 여정이에요. 단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우선 거두절미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다른 역을 했었던 그런 다른 성악가, 토스카나 다른 그 역을 했던 바리톤 가수 스카르피아 맞아, 스카르피아 역을 했던 그런 가수하고는 좀 레벨이 좀 틀린 느낌을 받았어요. 이용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이나 여러 큰 극장들, 스칼라 이런 큰 극장들에 쓰시지만 단순히 그냥 한 번 딱 쓰시고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오페라 하나를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프로덕션에 같이 참가하셔서 오페라를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제가 알기로 일트르바토레, 돈카를로, 트란도트 이런 여러 오페라를 메트로폴리탄에서 하셨고, 여러 영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하여튼 그런 오페라계에서 이렇게 정말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그런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건 이분이 왜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첫 번째로 굉장히 독특해요.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제가 논할 수 없는 그런 발성적인
그런 발성을 논할 수 없는 어떤 사운드,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우선 피구라라고 하죠. 이런 모습 같은 게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 배역들을 그날 연주를 했었던 모든 배역들은 조금 마치 그 노래를 하기에 급급한, 그리고 그런 노래 하나하나를 완성도 있게 해 나가는 반면 이영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런 이 일관적이게 그 선생님이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느껴져요.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여유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운드로만 이렇게 본다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스핀도의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뭐 자코민이라든지 아니면 체켈레라고요. 그 이태리의 또 유명한 스핀토 테너가 있어요. 아니면 뭐 마리틀루치라든지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분들, 그런 테너들이 있는데, 또 이영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스핀토, 체켈레 같은 어떤 스핀토 기질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가 되게 인상받았던 거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표현하시는 피아니시모라든지 아니면 메사디 보체 같은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고음도 너무 빛깔이 좋게 너무 잘 내시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느꼈던 건 선생님이 이렇게 독특한, 테너로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메인 무대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특히나 메트로폴리탄이나 아니면 큰 그런 극장들에서 요즘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있나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뭐 매튜 플로제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레제로지만 아름답고요. 또 그 다음에 벤자민 베를레헴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요즘에 가장 제가 핫하게 듣는 테너인데, 너무 쉽게 가볍게 소리를 내는 그분 또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테너인데, 그런 독특함이 이용호 선생님은 약간은 다른 계열이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조금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레제로하고 리릭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는 느낌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드라마틱한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연기를 하고 소리를 내고 오페라를 할 때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적인 경우는 굉장히 소리가 마치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빛깔 있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이 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런다고 이런 분들이 소리를 내추럴하지 않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하는데, 마치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큰 차 있잖아요. 트럭이나 아니면 무슨 컨테이너 차처럼 큰 차가 움직일 때는 어떤 엔진의 동력이나 아니면 모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뭐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예전에 그런 마티즈 같은 이런 조그만 차는 휑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성악가들이 소리가 좀 깨진다는 게 뭐냐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근육 자체가 조금 이제 텐션을 잃어가면서 조금 그 전에 약간 근육의 소리를 낼 때 근육을 쓰는, 보통 테너 같은 경우 높은 하이 톤을 내시는 분들은 그 근육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근데
쓸 때 반드시 좀 열고 그 근육이 서서 소리가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음부터 아니면 중고음부터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 또한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운드들, 아주 그렇게 드라마가 있는 사운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독특한 달란트예요. 예, 보통 뭐 베르디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바그너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약간 영웅적인 어떤 테너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리릭하고 또 저기 레제로한 테너들하고 달리, 로시니 테너들, 뭐 보니제티 테너들하고 달리 또 그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아주 웅장한 맛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단순히 그냥 드라마, 요즘에 카우프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드라마틱 내는 요즘 테너고 굉장히 훌륭한 테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테너들 보고 이렇게 뭐 소리가 안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아니면 뭐 코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내면서 그런 드라마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테너와 비교해서 뭐 소리가 안에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나 편협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완성도가 있는 그리고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는 그런 가수들은 우리가 어떤 발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리가 안에 있다, 밑에 있다, 뭐 소리가 잘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단계를 우선 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소리가 잘 빠질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자기들이 표현하고 자기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완성도와 소리적인 완성도, 그 다음에 감성적인 완성도, 극적인 완성도들을 전부 다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무대에 쓸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 말고도 여러 방면의 소리들을 조금 같이 평가하고 이해하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저가 공부할 때도 벨칸토 테너라고 해서 벨칸토라는 그런 창법, 벨칸토라는 그런 이렇게 부르는 가수들이 벨칸토 가수들이 불렀던 창법들을 우리들이 막 연구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예전에 BBC 방송국에서 바바로티, 그 다음에 조한 서덜랜드, 그 다음에 홈이라는 메초소프라노,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되는 뭐 리차드 누구였어요. 그 분이 나와서 How to Sing Bel Canto라는 BBC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How to Sing Bel Canto. 거기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바로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벨칸토로 고음을 내고 벨칸토로의 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첫 번째 아름답게 내는 것이 벨칸토이다. 아름답게 소리를 낼 때, 고음으로 올라갈 때 파사조나 커버링을 하는 이유는 아주 우아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노래는 우리가 하는 이 음악은, 클래식은 아주 고전 음악이기 때문에 우아하고 귀족적인 사운드를 내야 된다. 그런데 또 파사조를 하고 커버링 하는 이유는 스트러글 하지 않게, 이 목에서 목을 조이지 않고 목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운드를 낸다. 그리고 그 사운드는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벨칸토라는 건 아름다운 사운드를 내는 것이구나.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 관중이 있고 그 관중에게 소리가 잘 전달하는데 그 소리가 아름다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감정도 아름다움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벨칸토이구나 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바로티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파바로티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제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영광일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다른 가수들 굉장히 뭐 호세 카라스도 물론 잘하고 플라시도 도밍고도 잘하고 여러 잘하는 멋있는 뭐 로베르토 알라냐부터 해서 너무 잘하는 테너들이 있고 그때 좋아했었던 테너들이 있지만 그 모든 테너들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바로티가 불렀던 노래를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 무언가 되게 신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바로티를 사랑하십시오. 파바로티를 사랑하시면 노래를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오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페라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밴쿠버에 사시는 분은 시애틀이라든지 아니면 또 밴쿠버에서도 괜찮은 프로덕션이 연주를 하거든요. 또 하나 오페라 말고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고 싶다면 저는 매년 가는데 매년 브로드웨이 카나다 라인 뮤지컬이 밴쿠버에 옵니다. 밴쿠버에 사시는 분 집중하세요. 이번에는 8월달 오는데 저는 이미 1월달에 예약을 했어요. 8월 24일인가 6일에 하는데 이번에 하는 뮤지컬은 라이언 킹입니다. 제가 라이언 킹은 브로드웨이에서도 봤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봤었고 또 일본의 사계에서도 봤었고 한국에서도 봤었고 그렇게 봤었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재밌는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카나다 라인 브로드웨이 카나다 라인 뮤지컬은 제가 지금까지 매년 봤는데 레벨이 그래도 하이 월드 클래스 레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에 퀸 엘리자베스에서 하는 라이언 킹 뮤지컬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밴쿠버 살롱이잖아요. 그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회하고 구독자하고 하니까 무슨 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들 조회를 하시고 구독을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캐나다가 60% 7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50%, 그 다음에 캐나다가 40%,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막 따라오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우리 이민자들 파이팅! 이민자들 강추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이렇게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고 할 때 지휘자 없이 또 그 다음에 노래를 하실 때 조금 한국엔 굉장히 콘텐츠가 많은데 물론 한국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이민자분들은 또 저하고 가깝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래서 캐나다, 미국 우리 구독자들 그다음에 조회수 좀 팍팍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들 또 그 다음에 기쁜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래하는 그런 콘텐츠보다 더 시간이 길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끝마무리 하듯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까지 우리 밴쿠버 살롱 찬양하는 밴쿠버 아저씨는 계속됩니다. 바이.